안녕하세요. F조 발표를 맡은 김정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강남 세곡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이 지금 현재는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조금 뭐 이제 옛날처럼 이제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세곡지구에서 설명을 할 텐데, 우선 지역 정보, 개발 호재, 교통 호재, 단지 소개, 매물 소개 및 장점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정보는 지금 현재 여기가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의 밑에, 그러니까 경기도랑 이제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와서 여기가 강남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꼬리 강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이제 서울시 인구 동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들어가고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인구 동향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 16년도에서 이제 인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 16년 이때 거래량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요 표를 보시면 2018년도에 거래량이 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약간 주춤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8년도에 거래량이 되게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서 서울 강남 세곡지구 이제 현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서울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강을 중심으로 이쪽에 이게 강남이거든요. 강남이 이렇게 좀 길게 생겼어요. 요 길게 생긴 부분에 요 밑에 부분 경기도랑 접한 여기가 지금 세곡지구인데, 세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이 강남구 명적의 16.4% 정도에 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세대수는 17,000여 세대 정도 되고, 인구는 한 44,0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이제 세곡천이라든가 양재천, 탄천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공기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층수가 지금 낮아요. 낮고 자연 친화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자연을 되게 많이 살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 정보는 이제 서울시 강남구 세곡지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기가 세곡동, 자곡동, 유련동을 합쳐서 세곡지구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정동을 이렇게 세 개를 나누는데, 이제 행정동으로는 세곡동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서, 뭐 쉽게 말하면 주민센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요 세 동을 합쳐서. 그리고 지금 여기 1963년 서울에 편입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경기도 광주였어요. 광주다 보니까, 광주였는데 이제 서울이 점점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1963년에 서울로 편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옛날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담 농지를 풀어서 이제 그 주택 보급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시작해서, 보통 뭐 이제 그런 말씀 드려보셨을 거예요. 보금자리라든가 뭐 반값 아파트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대치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학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대치 쪽으로 이제 애들을 이제 교육시키기가, 그러니까 주로 학원은 대치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은 지금 뭐 버스로는 여러 가지 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세곡지구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제 좌측으로 용서 고속도로가 지금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인이나 이제 이쪽으로 나가기가 좀 수월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위례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분당 수서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이제 이쪽도 이용하시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양재 쪽으로 나가다 보면 경부 고속도로 이용도 편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이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라고 하는, 이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 주택 공급 지역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여기 이제 개발 호재라고 하는데, 이제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내곡, 세곡이 들썩들썩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 해서 혹시 수서역, SRT역 혹시 아시나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이제 긴 부분에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되면 이제 인구 유입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수서역이에요. 수서역을 중심으로 지금 요 주위로는 이제 건물들이 뭐 상업시설,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말고 이제 SRT 역사가 있고 그 역사 밑으로 해서 여기 자곡 사거리까지 요 길게 지금 복합 환승센터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요 옆에 이제 우리 그 철도 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여기가 용인 정도로 이제 빠져나갈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공원 같은 걸로 개발이 되고 요 지역에 뭐 한 3분의 1 해서 요 밑으로는 신혼희망타운이라든가 이제 행복주택 같은 것이 들어올 예정이고 요 가운데 같은 경우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소위 말하는 땅 임자들이 정해져 있다고 이제 거의 정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개발이 되고 나면 이게 좀 이쪽이 좀 이거에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지금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구 수서동의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은 11만 7천 평이고, 그 다음에 건설호수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의 1 나눠서 요 밑에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이제 분양은 다 끝났고, 이제 공사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은 이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다 보니까 LH공사나 SH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전체적인 추진 현황을 보면, 이제 뭐 이때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지구계획 승인이 다 이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이제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상업이고 이제 주거,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조감도를 이렇게 해놓는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이어도 여기 이제 펜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펜스가 다 들어가 있고, 이거 나무고 뭐고 이런 게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요게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이제 요런 식으로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요쪽에 그러니까 요쪽으로 해서 이제 그 기지가 있는데 이제 얘도 이동을 할 거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면 상업, 업무, 숙박, 교육, 의료 등 이제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서 공공성이 확보된 시설이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 SRT 이렇게 돔같이 생긴 것도 여기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고 나면 밀어버리고 위로 건물을 굉장히 높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혹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나중에 여기 수서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을 거다 하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 방향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여기가 개발이 되면 이제 이런 것들, 차세대 신기술 신산업 단지라든가 첨단 유통 업무 단지, 인적 교류 비즈니스 단지 같은 것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교통 호재로 보면 수도권 및 전국으로 연결되는 철도 교통 거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KTX 노선도 연장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수서 GTX 노선 연장이라고 나왔는데, GTX 지금 A 노선이 지금 공사가 그 지하 40m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의 끝나가고 있고, 올해 9월 정도에 시운전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삼성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쪽에서 동탄 쪽으로 해서 지금 올해 말에 시운전이 들어가고, 이제 플랜카드가 붙고 하면 여기가 좀 더 부각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매물을 두 개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하려고 지금 한신 휴플러스 6단지랑 그 밑에 그 헌능로 밑으로 내는 리엠파크 2단지랑을 비교를 해드릴 건데, 지금 한신 휴플러스 6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단지 내 부동산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저기 아파트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지역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자곡 사거리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자곡 사거리, 세곡 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곡 사거리, 세곡 사거리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위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갖고 공기가 좋고, 그리고 층도 낮다 보니까 삶이 되게 쾌적하고 들어오면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단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조감도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타입은 이제 이런 타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기 한신 휴플러스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 그린벨트를 풀다 보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라든가 이제 거리가 좀 상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유련초등학교로 가는데 거리가 아이들 도보로만 해도 30분 이상이 걸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강남구청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셔틀버스 그러니까 노란 어린이 셔틀버스가 학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엠파크 3단지랑을 비교해 드리는데 여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세곡천 이렇게 있고 요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엠파크 3단지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여기는 이제 높이가 조금 저희 단지 그러니까 한신 U 플러스 6단지보다는 좀 높기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통이라든가 환경 주위에 이제 환경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지하철 3호선 수서역이라든가 복정역 이런 거는 거기서 거기에요. 단지가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고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서울병원이라든가 이제 그 문정동이라든가 문정동에 뭐죠? 문정동 그 뭐 아이파크 몰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만 걸어서 내려가면 세곡천하고 이제 바로 닿을 수가 있어서 뭐 산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세곡천에서 이제 양재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탄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단지를 비교해 보면 한신 U 플러스 6단지하고 리엠파크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신 U 플러스는 2015년 9월에 입주를 한 단지고 378세대밖에 안 돼요. 층들이 낮아요. 뭐 7층, 8층, 9층, 10층 정도까지 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근 시세는 34평이 14억 5천에서 15억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변동률을 보시면 매매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리엠파크 3단지도 2011년 2월에 입주를 한 상태고 세대수는 거의 비슷해요. 363세대고 근데 용적률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층은 15층, 16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34평 기준으로 13억 5천에서 14억 5천까지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초, 2017년 말, 2018년 초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이 아직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뜨문뜨문 됐고, 여기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간 거래가 이제 많이 된 상태고, 그래서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이쪽이 조금 높았었는데 얘가 많이 따라왔더라고요. 리엠파크 쪽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매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앞은 보면 항상 이렇게 숲으로 이렇게 보이는 조망인데 이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숲하고도 가까우면 그 세대 내가 좀 습하기도 하고 이런데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조망으로도 좋지만 안에 습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여기 뭐 지분이 상당히 많음 이렇게 했는데 지분은 상당히 많아요. 34평, 35평이어도 지분은 31평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한 4, 50년 뒤의 일이니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는 이제 장점으로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엠파크 3단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8층에 여기도 3층이에요. 8층에 2층, 306동이고 여기도 남향인데 지금 매물가는 14억 3천에 나와 있고 지금 평수는 전부 다 34평. 아까 앞에 한신 U 플러스 6단지도 이거 34평인데. 네. 34평. 근데 지금 금액은 14억 8천. 얘도 지금 34평에 이제 14억 3천.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두 개 다 입주는 가능한 거고요. 근데 요거는 와서 한 번을 보시면 더 낫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매물 중에 추천을 드린다면 5천의 차이가 나지만 한신 U 플러스 6단지를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우선 준공도 좀 더 늦은 신축이고 준신축 아파트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11년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여기는 조금 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 간격들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한신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되게 간격이 멀어요. 그래서 앞에 동하고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시야 확보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천을 드리면 5천이 더 비싸더라도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한신 U 플러스 6단지나 리엠파크 3단지일 경우에 지금 금액대를 보시면 34평인데 지금 14억대, 15억대라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게 왜 그렇게 됐냐면 작년에 그린벨트 풀린다는 소식이 있을 때 얘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그린벨트 풀리는 소식이 있을 때 좀 확 올랐다가 그게 열흘인가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그게 이제 무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갑자기 잠깐 수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이제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요거는 제가 14억 3천 했는데 그간 요 중에 하나는 거래가 되었어요. 거래가 돼가지고 지금 나오는 매물은 이제 16억대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것도 저는 아직은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늦게 출발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F조 발표 도와주신 조원들 분들께 상당히 감사드리고 저희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감사합니다.